보면 이렇게 환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캄캄한 새벽에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새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게 더 보람되더라고요. 이미 다 해 뜬 다음에 일어나는 것보다 캄캄할 때 뭔가 남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 번쩍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뭐 미라클 돈독을 갑자기 한다고 내 인생이 막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제일 앞에 나오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자.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불씨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녔던 말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질지 모른다라는 이 어떠한 그 작은 일들이 모아서 결국은 태산 같은 티끌이 모아 태산이 되듯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내 인생을 위해 뭐 어떤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메나테크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지금 내 인생에 무언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다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만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어,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이제 독서 모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미리, 한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그 필독서로 선정하는 도서는, 매년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50년 더 산다면 50번 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들은, 물론 이제 바뀌는 책들도 있지만, 씨앗도서라고 해요. 평생 내 인생에서 특히 이번 이 책 같은 경우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부분은 내가 정말 좀 센스 있고 매력적이고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잖아요. 어디 가도 늘 저 사람 오면 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디 가면 내가 떠야 되는데도 자리에 안 일어나고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나의 센스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몰랐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씨앗도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도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서 빌려오시거나 이거보다는 정말 여기에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 안 드시더라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지고 갈 책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읽으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파란 펜으로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장에요, 여러분. 지금 쓰세요. 저는 이 책이 맨 앞장에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 책을. 그래서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뒷페이지 여러분들이 그 메모가 안 되어 있는 페이지에다가 오늘 날짜 지금 바로 쓰세요. 첫 번째 읽으시는 분들은 파란 펜, 두 번째 읽으시는 분들은 빨간 펜으로 오늘 날짜 쓰시고 내가 처음 읽은 날짜 쓰시고요. 세 번째 읽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연식이 좀 되신 분이세요. 메나테크와 그런 분들은 검정 펜으로 쓰시고요. 그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뭐 검정으로 계속 쓰셔도 되고 계속 이제 메모를 해 나가시면서 읽어가시도. 그래서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막 또박또박 못 읽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파란 펜 들었으면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파란 펜으로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왔어.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내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 치셔도 괜찮아요. 파란 펜으로만 쓰시는 거, 밑줄 치시고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옆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빼곡하게, 너무 많이 빼곡하게 써놔서 제가 이 책을 지금 두 번째로 쓰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작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만큼,
이렇게 써놓고도 실천을 못했네. 아,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만큼 실천했네. 라는 걸 다른 데다가 적어 놓으면 여러분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의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시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조금 많긴 하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60페이지까지 그렇다고 막 빨리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60페이지까지 지금부터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요. 뒤집어 놓으시고요. 제가 사인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오직 세 개만 집중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집중 독서 30분간, 24분 남았네요. 24분간 읽고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40페이지 이 정도 읽고 있지 않으실까. 뭐 더 좀 책이 읽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많이 못 읽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 우리한테 실용 독서 도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쉽게 쉽게 어려운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책이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우리가 이 책 안에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이 나와요. 일단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뭐 이런 책 필요 없어. 난 이런 책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직장을 다녀보거나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냥 독서 모임이라던가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일을 되게 어려운 일인데도요. 그냥 척척척척 막 골머리를 엄청 써가야 되는 일인데도 아, 괜찮아. 뭐 해결하면 돼.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척척척척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막, 확대하고, 어떻게 나한테 뭐, 진짜 너무 오히려 골머리 썩을 일이 아닌데 골머리 썩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 뭐,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회장단을 꾸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뭐 그룹 안에서도 뭔가 좀 주관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필요할 때 어떤 분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큰 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척척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어떠한 뭐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내가 선택받고 내가 뭔가 나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그런 분들은 보면 대부분 일들을 좀 척척척척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뭘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한테 그런 임무가 안 맡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대부분의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한테는 왜 저거를 안 맡겼지? 왜 나는 승진이 안 됐지? 왜 나는, 빼놨지? 이렇게 해서 시기 질투와 삐짐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삐지는 걸로.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뭐지?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제외됐지? 왜 내가 선택받지 못했지? 왜 저 고객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사람을 선택했지? 라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 자신에서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이유를 찾아야 되냐?
어, 우리가 많은 요즘 뭐 개성 시대고 인스타, SNS 시대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살려, 너 개성을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비즈니스로 성공한 입장에서요. 음,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는 나야.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즈니스 할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예인 하거나 아니면 SNS로 그냥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혼자 잘나서 해야 되는 일들은 나도 뭐 나답게 뭐 아니면 뭐 나를 통해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나의 장점만 살려서 난 단점 같은 거 보완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요.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가 대부분이요. 특히 우리 메아텍 사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냥 나의 단점은 보완하지 않고 장점만을 가지고 막 나가는 경우에 그냥 첫인상에서 끝나버리는 거.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심지어 내 파트너 후원을 갔는데도 저 사람 데리고 올 거면 어 저 사람 데리고 올 거면 같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받는 경우,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책을 반드시 읽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뭐, 엄마, 아빠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막내딸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옷 뒤집어 놓는 거를 지금 중1이 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지금도 우리 큰딸은 지금 이제 수능 다 끝나고 시험 다 끝나고 지금 집에 와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와 있는 입장이에요. 너는 왜 여지껏 양말을 이렇게 거꾸로 입고 옷을 왜 거꾸로 그런 모든 그런 싫어하는 본인의 약점이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관계, 이 모든 거에서 우리가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아, 저 사람이 키가 180이어서 좋고, 제 사람이 몸매가 좋고, 저 사람이 똑똑해서 좋고, 저 사람이 뭐 좋은 직업을 가져서 이게 아니잖아요. 딱 첫인상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찌릿찌릿 통해. 친구도 뭔가 도시락을 먹다 보니까 뭔가가 통해.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좋은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이성으로 우리가 첫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드러내고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거창하게 들을 수도 있거든. 나는 사람을 끄는 그런 어떠한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심시간 땡 하고, 쉬는 시간 땡 하면요. 유난히 쟤는 별거 아닌데도,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늘 사람이 모여. 걔 중심으로 모여. 그게, 저는 예전에는 그게 공부 잘하면 저럴까? 아니면은 돈을 많이 쓰면 저럴까? 별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게 뭔가 봤더니, 어떠한 한 번 더 배려심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더 뭔가 얘기를 들어주고, 또 오가면서 어떠한 얘기를 들어줄 때 어떤 경청하는 자세, 오며 가며 안녕! 뭐, 이렇게 인사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뭐 누군가한테 좋은 말만, 나쁜 말은 하지 않고 좋은 말만 늘 긍정적인 에너지만 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인정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던가, 이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어,
그 어딘가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했더라. CEO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지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능. 그 지능 중에서 가장 높은 지능이 대인관계 지능. 대인관계 지능은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들, 인사 하나 잘하는 거, 사람을 보면, 그냥 계속 뚱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냥 사람만 보면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너무나 작은 거. 그리고 그냥 사람만 보면 어머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더 좋아 보여요? 사장님 살이 더 빠지셨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화사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세요? 그냥 반사적으로 기분 좋은 얘기만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걱정해주고 똑같이 위해주는데도 어디 아파?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그게 아닌데도 뭔가 똑같은 멘트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어떠한 말들을 하면서도 내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결국은 대인관계 지능을 올려주는 대인관계의 어떤 대인지능이라고 하죠. 그걸 올려주고 높여주는 거에 아주 필수적인 얘기예요. 필수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에요. 어떠한 이런 대인관계 지능이, 대인 지능이 높으려면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의 3단계가 9페이지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음. 제가, 어, 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을 모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답답해요. 저게 아닌데, 본인은 본인 잘못을 모르네, 본인은 본인을 잘 모르네, 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따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들을 참 많이 보냐면요. 어, 이분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 약속을 늘 늦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분한테 시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매번 늦는 것 같아. 제가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번 중에 5번 이상 늦으면 50%가 늦는 거예요. 2번 중에 한 번은 늦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럼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은 늦는 사람이에요. 사실 10번 중에 3번만 늦어도요. 저 사람은 늘 늦는 사람이고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 이렇게 늦으면 어쩌다 늦은 거예요. 하지만 3번, 5번이 넘으면 저 사람은 그냥 사실은 중요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웃이죠. 저 사람은 늘 늦는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늘 두려운 사람, 늘 뭔가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게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지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야 돼. 내 지금 10번 중에 3번 이상 늦고 있네? 10번 중에 5번 이상 늦고 있네? 그럼 그걸 내가 인지해야 돼. 근데 내가 나한테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나는 가끔 늦어. 이렇게 인지해버리는 순간, 내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 못해버리는 순간, 내가 변화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내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또, 특히 이제 말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말이 많은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고 18년, 19년 차를 접어드니까요. 전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들을 너무 서스름 없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심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 내가 언제? 처음에는 이명진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 그렇게까지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문제를 나만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분명히 결과로만 놓고 보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나를 뭔가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결과가 있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래서 관계십에 있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누군가하고 계속 관계가 엇갈리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잠깐만요. 제 이 모니터를 자꾸 누가 손을 대세요. 이거 다른 행동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부딪히게 됐어.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뭐 이화정 사장님하고 내가 관계에서 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라고 했으면 보통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굴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알거든요. 저 사람이 한 팔을 잘못했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번에는 나는 이밖에 잘못한 게 없어. 10중에서. 이렇게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굴을 잘못해 놓고도 그래, 뭐, 나도 좀 잘못했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6대 4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점에서 상대는 1밖에 잘못하지 않고 구를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진심으로 마음이 녹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5만 잘못한 것 같아도요, 내가 그냥 9.9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아니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아직도 부족하네요.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정말 내가 아직, 참 고쳐야 될 게 많네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이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5대5가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상대의 마음을 전혀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서 내 안에서의 내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조금 더 크게 잘못한 걸로 어떠한 내 부족한 점을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크다라는 거. 내가 말이 10 중에서 한 7 정도 많은 것 같아. 근데 한 9 정도 많은 것처럼 내가 나를 인지해버리면 내가 깎아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인지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내 대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맨 앞에 프롤로그 끝나고요. 10페이지 옆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순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만남,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이 관계를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한 네다섯 번 정도의 만남을 가지는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후속 지원이라고 얘기하죠.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는 평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다른 일들은 영업하고 가장 다른 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한번 옷가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옷 한 번 팔고 이게 아니라 또 오게 하고 또 평생 친구로서 만들어가는 이런 관계는 세 번째, 정말 평생의 파트너십으로 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3단계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만남의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첫인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명진 씨가 저한테 첫인상에 반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이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저희 딸들이 막내딸이 이번에도 시골 갔다가 아빠 옛날 사진을 보고 아빠는 도대체 엄마랑 왜 결혼했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제가 예전에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거든요. 그러게 첫인상이 좋았대 라고 절대 좋을 수 없는 인상이에요. 사실은 그때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첫인상의 어떤 느낌 뭐 제가 무슨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다 알았으면 아마 저랑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첫인상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너무나 뭐 텐션이 좋고 너 너무나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행동, 남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하는 거,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뭔가 개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SNS에서는 먹히고 연예인계에서는 먹히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치명적으로 좀 나쁜 행동, 뭐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뭔가 첫인상에서 좋지 않은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는다던가 내가 상대가 얘기할 때 딴짓을 한다던가 뭔가 집중하지 않는다던가 엉뚱 소리를 한다던가 뭔가 이런 나의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1페이지에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3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나는 그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 난 늘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나만 보면 뭔가 안기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느낌인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나에게 해주는 멘트,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3페이지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34페이지네요. 34페이지, why, what, how가 있는데요. 여기 how에서 인간관계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좋아하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바꿔야 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우리 유설아 사장님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좋아하면 이 미라클 돈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책도 좋아하지만 저를 좋아해서 미라클 돈독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지연 사장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진짜잖아요. 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면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안 들어가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 이런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않게 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과거에 적었던 일인데요. 가족, 친구, 파트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선, 관계를 위해선, 싫어하는 행동과 좋아하는 행동을 파악하고 노력해야 한다. 봤더니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을 저는 과거에 몰랐어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왜 나를 저렇게 꼭 저렇게 얘기하지? 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이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이명진 씨가 좋아하는 행동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명진 씨가 뭘 제일 좋아하냐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아이들 정말 잘 챙기고 본인 정말 잘 챙기고 부모님 잘 챙기는 걸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사람인 거거든요. 전 정반대의 인간이거든요. 전 집에서 아이들을 챙기는 거 생색이 안 나요. 왜? 이명진 씨만 좋아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니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밖에서 100사람한테 인정을 받은들 집에 와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봤더니 제가 애들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어도 전화만 오면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전화가 우리 전화가 1분에 끝나는 전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전화는 30분, 어떤 전화는 1시간. 그러니 애가 얘기를 하려다가 이미 다 까먹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판은 다 깨지고, 밥은 다 먹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좋아하는 행동과 좋아하지 않는 행동,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너가 있을 때, 이 말했을 때 좋아하고 이 말했을 때 좋아하지 않는 거. 그걸 몰랐을 때는요. 우리 권혁선 사장님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부딪혔었어요. 신경전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서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지금도 뭐 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만큼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언제 발끈하는지 서로 알다 보니까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첫인상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내가 좋은 행동도 해야 되지만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온전한 관심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뒷페이지부터 그 좋은 감정을 쌓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우리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58페이지에 자주 만나라. 그리고 상대 아쉬울 때만 찾지 말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늘 좀 힘써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60페이지 맨 아래 하부에서 나오는데요. 전화나 편지, 카드 또는 이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 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당장 전해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 제가 했던 방법 중에 1일과 15일 날 항상 이제 루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1일은 지난달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객님 덕분에 제가 1월 달 참 힘들고 명절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마감해서 제가 이런 목표한 직급을 달성했어요. 아니면 목표한 직급은 달성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내 고객에게, 내 파트너에게, 내 스폰서에게 감사 문자를 돌리는 1일 날은 루틴이 있었고요. 15일 날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달 이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정말 도와줬던 어떠한 결정적인 매달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분에게 고객님 덕분에 제가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작지만 뭐 아주 작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뭐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케이크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15일 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그래봐야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그런 디테일한 마음에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일일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정성스럽.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남들 다 쓰는 사진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 띡 하나 보내는 거. 정말 뭐 추석 잘 보내세요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사진 캡처해서 그냥 단체 메일 문자 보내는 거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정말 따뜻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인생에 1시간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일일이니까 우리 지난달 아니면 그동안 내가 놓쳤던 분들 감사 인사하는 새해 인사를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우리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나오니까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전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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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선 사장님 수고 복 많이 많으셨습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